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의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강 동안 여러분 19강이죠, 정확히. 마지막 20강을 여러분 찍게 되는데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딱 지금 강의부터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처음부터 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요. 영어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토익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퀄리피케이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50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이제 기준이 750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50 맞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토익 때문에 떨어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900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체 이제 부장님들 급을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주말반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계신 분이 S계열, H계열 알고 계시죠? 그쪽 과장님들, 부장님이 왜 수업을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급 되시는 분들이 수업을 들으세요. 토익 수업을 이제 승진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지원하는 애들의 토익 점수 평균 점수가 다 950, 920, 900점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750, 800을 맞아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그런 심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900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러분 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1강부터 정확히 따지면 1강부터 19강까지 우리 엔토익 포인트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법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RC보다 LC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LC가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문법 공부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영어라는 게 제가 그랬죠. rule governed라고 얘기했잖아요.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LC를 잘하려면 문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알고 그 규칙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LC 연습을 해야지 LC가 전혀 안 된 문법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LC를 공부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마지막 최종 관문이라고 할까요? 규칙을 다 했고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다 살펴봤고 그 규칙의 예외가 되는 것까지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는데 꼭 넘어가야 할 산, 그게 바로 어휘라는 거죠. 제가 지금 어휘라고 하자마자 여러분 맞아. 고사장에서요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이번 시험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다 하는 말이 선생님 어휘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선생님 시간의 부족을 느끼지 못했는데 역시 어휘가 문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바지 여러분 그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휘인데 어휘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강의 도중에 미국의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졸업하고 평균적으로 여러분 대학은 미국 대학생이 한 5.5년에서 6년 정도 졸업을 하는데 그 정도가 걸린대요. 4년 안에 졸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너무 졸업생 기준이 4년 안에 예를 들어서 한 20-30%가 돼버리잖아요. 졸업을 4년 안에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만큼 여러분 도대체 공부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이런 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5년에서 6년 정도 걸려서 다 졸업을 하고 나온 학생들이 알고 있는 어휘의 개수가 물론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힘들겠지만 75,000개에서 8만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와, 엄청나죠. 그럼 여러분 지금 몇 개의 단어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is, am, are, 비동사를 다 포함해서 study, work 다 포함해서 몇 개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기껏 해봤자 물론 다르겠어요. 한 3,000개, 10,000개 모르겠어요. 근데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서 토익 점수에 만점을 맞기 위해서 내가 암기해야 하는 어휘가 과연 몇 개 정도가 될까요?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좀 얘기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상에서 필요한 문법들과 비즈니스상에서 필요한 어휘들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주제의 한계가. 토플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인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두루두루. 그래서 토플 공부하면 커먼 센스도 굉장히 많이 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토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제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는 극히 제한적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어휘를 따져보면 한 3,000개 정도? 좀 많으세요? 그러면 2,700개 정도? 2,5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어휘를 알면 토익에 만점을 받는데 어휘 때문에 지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통 지금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도서관에 계세요?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학생이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학생이 단어를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단어를 암기하고 있다면 단어를 어떻게 암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옆에 있는 학생이 없다면 주변의 학생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단어를 어떻게 암기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칠판에 리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선생님이 이제 어휘를 어떻게 암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쫙 설명해 주려고 마지막 강의로 제가 엑스트라 보너스 강의로 제가 넣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10년 강의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고 동영상을 찍은 건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동영상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좀 상업적인 것 같고 좀 이런 얘기가 좀 뭐하지만 약장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화면을 보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언어를 전달할 때는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토익 선생님들 또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고 원하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제가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좋은 방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선생님이 가끔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문법에 대한 배경. 선생님이 공부를 좀 많이 오래 했어요. 많이 오래 했는데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거를 전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워하는 걸 좀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동영상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동영상을 찍으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조언을 하시기를 동영상에서는 한 60%, 50%만 보여주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 40% 정도는 이제 숨겨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른 선생님도 보시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이 내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점수를 올리는 거, 영어를 스킬을 배양하는 거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보너스 선물 그래서 어휘를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선생님만의 방법을 여러분한테 좀 공개하려고 해요. 이 방법은 학생들한테 오프라인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증명이 된 방법이고 이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암기력이 여러분 암기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memorize가 있고요. 하나는 learn by heart 라는 표현이 있어요. memorize는 단순 암기력이에요. 하지만 learn by heart은 말 그대로 as the name on it 그러니까 심장으로 배우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으로 배우고 느꼈을 때 그 어휘가 얼마나 그 활용성이 높은지 그리고 토익 시험을 볼 때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좀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다 말았잖아요. 어휘를 어떻게 외우십니까? 라고 할 때 지금 칠판에 리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을 환불하다 또는 환불이라는 명사 형태의 변화 없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아주 중요한 토익에서 아주 필수적인 어휘 중에 하나예요. 환불 관련 글은 토익에서 100% 출제가 되죠. 아무래도 여러분 비즈니스상에서 환불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불이라는 단어를 암기를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칠판에다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리펀 쓰죠. 그리고 여기다가 환불하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명사로 환불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또 씁니다. refund.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동그라미 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별표 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씁니다. refund. 또 씁니다.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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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죠. 여러분 찔리시죠? 네. 이거 나는데? 계속 씁니다, 여러분. 100번도 쓰고 20번도 쓰고 막 동그라미 치고 리펀 별표 치고 이거 중요하다 토익에서 중요하다 막 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굳은 살백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뭐 꺼먹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 공부 좀 했네. 아, 야, 나 공부 좀 했다. 여러분 이 습성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왔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단어를 암기하실 때 깜지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약간 좀 누리끼리한 색깔. 여러분 세대는 아마 그러지 않았어요. 뭐 깨끗한 뭐 노트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팍 써서 이렇게 막 쓰는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숙제 검사 같은 거 이제 공부했니라고 했을 때 그거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많이 쓴 엄마 단어 썼어요.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럼 많이 했구나 칭찬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왔어요. 그리고요 어머니가 아마 학원 많이 다니셨죠.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면 어머니가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할 때 뭐 봐요? 교재 봐요. 그래서 교재 진도가 다 나갔으면 딱 이렇게 다 나갔으면 공부 좀 했구나. 교재 진도가 안 나갔으면 이놈 새끼 공부도 안 하고 뭐 한 거야? 도대체 그 학원은 뭐야? 진도도 끝까지 못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분의 단어 실력이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린 거야. 큰일 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암기 비법이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의 지금 어휘는 10년 가까이 영어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 어휘는 최소한 10,000개에서 25,000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갭이 크네요. 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학원에서 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 제가 시험도 한번 해봤어요. 실험도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학생들한테 이면지 하나를 줘요. 네, 이면지 하나를 줘서 한 바닥에다가 전체 면에다가 A4 용지 하나를 딱 줍니다. 네, A4 용지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의 개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를 is, am 다 포함해서 쫙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네, 써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처음 쓰죠. is, am, study, work, exercise 막 쓴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100개가 안 돼요. 100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실험도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이거 A4 용지에다가 크게 쓰면 꽉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개를 30분을 줄 테니까 100개를 한번 써봐라 라고 했더니 단 한 명도 이제껏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단 한 명도 30분 안에 100개의 단어를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는요 토익 점수 980도 있었어요. 980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점 모자른 거예요. 그죠? 문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문제 2개가 될 수도 있었죠. 그 학생조차도 100개의 동사를 한 바닥에 30분 안에 쓸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학생들은 이렇게 동사를 모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더니 여러분 언어라는 게 우리나라 교육 방식과 외국의 교육 방식이 좀 달라요. 어디 EBS에서 예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 채널 같은 걸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언어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걸 했었었는데 그때 중국의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명사국가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동사국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왜 맞냐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아이들을 외국 어머니 아버님들이 미국의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가르치냐면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뭐니? What is that? 물어봐요. 이건 뭐라고 부르니? What is called? 이런 식으로 언어를 가르쳐요. 단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명사 위주로 가르쳐요, 학생들한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우리를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분필이야. 분필인데 애기야 어떨 때 쓰는 거니? 이래요. 분필은요 엄마 분필은 글자를 써요. 이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삽이야. 애기야 이거 삽인데 이거 삽이라고 불러. 삽인데 삽은 삽을 갖고 뭐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삽은요 흙을 파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흙을 파서 뭐 할 건데? 그래요. 흙 파서 트럭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차에다 실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차에다 실어서 뭐 할 건데? 그래요. 차에 실어서요? 공사장으로 막 가서 이렇게 집을 지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교육을 가르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커피를 제공해요.
커피를 제공하는데 이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커피를 좀 더 드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물어볼 때 영어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더 드시겠습니까를 먼저 생각해요. 동사를 먼저 생각해요. 머릿속에 동사가 잡혀있지 않으면 말을 꺼내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would you like to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drink a cup of coffee 이게 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 out of mouth가 되는데 중요한 건 외국 아이들은요. 외국 애들은 명사 국가다 보니까 커피 좀 더 드시겠습니까? 그냥 명사 하나 뿌려요. 뭐라고 뿌리냐면 more coffee 끝내요. 그냥 more coffee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사가 완전히 돼야지 뭔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영어적인 표현과 영어적인 이 사고방식과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외국인 만나서 말을 할 때 머릿속에 주어 동사 즉 동사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out of mouth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답답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니? 왜 제 외국인 친구 여기 어디 학원에서 마크라는 친구가 회화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회화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 죽겠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데 학생은 많대요. 학생은 많고 영어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하대요. 한국 학생들이. 근데 딱 왔어. 오면 뭐라 그래 외국인들이. 딱 첫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딱 왔어. 그러면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한다는 거야.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movie, I saw 해도 돼요. movie, good. 이게 명사 몇 개 뿌리면 되는데 말조차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석도 안 한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결석도 안 하면서 뭐 꼭 꼬박꼬박 시간에 맞춰서 오면서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친다는 거야. 이 답답함 여러분 무슨 답답함인지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 명사만 몇 마디만 뿌리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었죠? 나는 그냥 명사만 그냥 몇 개 뿌렸어. good, you, good, excellent, book, 막 이렇게 명사, 형용사 몇 개 뿌렸단 말이야, 단어만. 근데 외국인이 자기한테 그러는 거야. Oh, you can speak English very well. 막 이러는 거야. 너 영어 잘한다. 그러면, 나 영어 못해. 나 영어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명사 국가다 보니까 명사만 몇 개 뿌려주면 언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좀 많이 못한다. 단어를 암기할 때도 여러분 그냥 무작정 쓰고 반복하는 식으로 암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두뇌는 3초 기억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암기할 때도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개를 암기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10개에서 앞에 3개하고 끝에 3개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럼 가운데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여러분 그 가운데 거 중에서 앞에 3개, 뒤에 3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잡지 말고 꾸준하게 여러분 10개씩만 잡아서 10개를 암기한 다음에 만약에 1, 2, 3부터 해서 10까지 하면 요 3개하고 요 3개가 기억에 남는다라고 해요. 인간의 두뇌가 그렇대 언어를 받아들일 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가운데 거를 암기해서 요 2개, 요 2개를 암기하는 방식 그리고 또 가운데 거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 이러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단어를 암기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말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게 된다면 단어를 느끼고 단어를 생각하시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토익 점수는 정말로 토익 점수를 떠나서 여러분의 어휘력은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리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환불 관련된 글이다 라고 했어요. 환불 관련된 단어다 라고 했습니다. 리펀을 왜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리펀을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일단 리펀은 명사로 환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환불이라는 뜻. 명사는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명사니까 가산 아니면 불가산이에요. 그때 여러분 돈과 관련된 거 머니하고 캐시만 빼고 전부 다 가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가산명사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려면 문장에 나오려면 a refund 또는 refunds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명사로 쓸 때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동사로 말이에요. 동사로 타동사의 개념이 있는데 뭐뭇을
환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불해주다, 환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형태의 변화 없이 이렇게 명사도 되고 동사가 되는 이 단어들 상당히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라는 거죠. 환불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네, 환불을 왜 해요?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이거 환불하고 싶어요. 왜 환불을 하죠? 어떤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product이에요. product. 가산명사니까 여러분 S 붙여놓을게요. 네, 물건들을 딱 샀는데 그 물건에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환불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환불 관련 글인데 refund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문장 속에서. 근데 그 중에 products라는 명사 앞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환불을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명사를 수식하는 여러분 형용사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럼 어떠한 형용사가 나올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이라는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뭐 이런 쪽의 형용사 좋은 표현 나쁜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단어가 과연 어떤 단어가 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네, defect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defective. 느낌이 여러분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단어 자체가. 여러분 느껴보세요. run by heart. defective. 느낌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외울 때 defective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I'm happy 이러죠. 여러분 왜 I'm happy 이럴까요?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I'm happy 이러지 않잖아요. I'm so sad 이러진 않잖아요. I'm so sad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되는 이유가 그만큼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느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I'm sad 이거 얘기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미안해요.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defective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찾아보니까 결함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다. 결함이 있는 제품들. 결함이 있으니까 제품에 내가 물건을 샀는데 결함이 있으니까 당연히 환불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단어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단어도 있어요. 네, faul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함이 있는.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는 자주 말하지 못했어요. 시간에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자주 얘기하지 못했지만 동의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의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 결함이 있는, 이거 흠집이 있는, 결함이 있는 똑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둘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선생님 시계가 있어요. 네, 둘 다 여러분 결함이 있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 아시죠? 테니스 할 때 여러분 그 테니스 하는 사람이 서브를 넣잖아요. 서브를 넣을 때 공을 딱 해서 딱 쳐요. 딱 쳤는데 어떤 그 심판이요 갑자기 어떤 소리를 내냐면 fall 이런 소리를 내요. 들어본 적 있죠? 딱 해서 탁 쳤는데 fall 이래요. 그래서 다시 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fault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테니스의 서브는 그 라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인을 벗어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fault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암기할 때 느낌으로 fault는 명사고 faulty 그러면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제품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단어가 지금 형용사 어휘 문제로 정기토익에서 출제가 됐었다는 얘기고 이 단어는 refund이라는 단어가 꼭 그 안에 들어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형용사 어휘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시계 얘기했어요. 제가 시계를 인터넷으로 샀어요. 딱 샀는데 시계가 딱 왔어요. 딱 와서 딱 보니까 여러분 시계 여기 이게 돌리는 거 예를 들어서 있어요. 돌리는 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결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산 과정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안 돌아간다고요. 돌리다가 멈춘 게 아니고요. 이게 처음부터 딱 받았는데 안 돌아가. 그럼 여러분 생산 과정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런 걸 defective라고 그래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faulty는 무슨 말이냐면 딱 시계를 딱 샀어요. 딱 시계를 샀는데 이렇게 딱 봤는데 여기 이렇게 금이 좀 가 있어요.
금이 좀 가 있고, 아, 이거 뭐야? 여기 금이 있어. 이렇게 했어요. 금이 좀 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또 풀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몇 번 해봤어요. 뭐 잘 되네. 잘 됐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잘 되다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그럼 여러분 이것들을 fault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 과정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 defective라고 얘기하고요. 좀 보다가 뭐 흠이 약간 있거나 기스가 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faulty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생산 과정부터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defective고 faulty는 뭐 멀쩡은 하지만 처음에는 멀쩡하지만 뭐 쓰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몇 번 좀 해보니까 좀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는 faulty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을 할 때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defective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faulty 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어의 뉘앙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말과 글의 레벨이 달라진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또 있냐면요. damag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 형용사를 썼는데 여기는요 과거분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과거분사라는 품사를. 과거분사 왜 쓴다 그랬어요? 과거분사하고 현재분사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얘기할 때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damage가 뭐뭇을 손상시키다라는 뜻인데 damaged 되어진 거예요. 굉장히 좀 구체적이죠. 굉장히 데미지 됐다. 뭔가 좀 부러지거나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damaged라는 과거분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refund 관련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볼까요, 여러분? 네, malfunctioning이라는 function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기능. 얼마 전에 1대100에서요. 어저께였어요. 1대100에서 문제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컴퓨터에서 그 위에 F키 있잖아요. 위에 F1, F2, 뭐 F3. F10에서 F가 가리키는 기능은 F가 가리키는 단어는 이렇게 문제가 1대100에 나왔더라고요. 4단계 문제인가? 맞췄어요.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 펑션 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펑션. 그래서 그때 허경환 아세요? 뭐 너는 왜 그러니? 뭐 이렇게 하는 애 있잖아요. 허경환이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거 맞췄는데 펑션이라는 걸 맞췄는데 허경환이 그러더라고요. 뭔가 재밌는 거니까 왠지 이런 게 답이 재밌는 기능이 있으니까 왠지 이런 게 답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 맞췄긴 맞췄지만 조금 약간 그랬어요. 이거 허경환 이거 들으면 어떡하지? 아무튼 어쨌든 간에 펑션. 예, 그래 펑션이 기능 또는 기능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현재 분사잖아요. 명사 수식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현재 분사를 안다라는 것은 동사에서 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동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펑션이 명사가 아닌 동사의 뜻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뭇의 기능을 하는 이란 뜻이에요. 거기다가 뭘 붙였어요.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뭘 느낌이 어때? 별로 좋지 않죠, 그죠? malfunctioning.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product. 보다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product라는 명사 앞에 밑줄을 그어서 형용사 어휘 문제 정기 토익에서 정답이 모두 다 됐던 단어들이에요. 이거를 그냥 막 외우는 거와 리펀 관련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밑줄을 그어서 4개 중에서 정답이 일단 defective가 정답이었다고 쳐요. 근데 나머지 보기들이 전부 다 형용사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refund 관련된 글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여러분은 이 중에서 하나 딱 defective가 있으면 defective를 바로 찍어낼 수 있는 어휘 문제조차도 소위 말하는 토익 선생들이 말하는 3초 문제, 5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스킬을 배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환불을 해요. 그죠? 문제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환불을 한다고요. 그러면 환불은 그냥 다 해줘요? 회사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는 물건 갖고 오면 물건 샀어. 근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딱 갖다 주면 환불해줘요? 그냥 해줘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가게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뭐가? 요게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요게 있어야 된다고요. 네, receipt라는 단어. 여러분, receipt라는 단어는 명사예요. 뭐뭇을 받다라는 receive 아시죠? receive의 명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뭇을 받다의 명사는 한국말로 하면 받음 이렇게 돼요. 받음을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령과 수치. 그럼 느낌이 가산 같아요? 불가산 같아요? 수령, 수치. 굉장히 추상적이죠. 불가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불가산이라고 했는데 S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불가산 명사는 명사의 복수형 S나 ES를 붙일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S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이거 가산 명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S가 없이 어가 있으면 원래 수령, 수치라는 불가산 명사인데 어가 있거나 아니면 S나 ES가 붙은 형태 복수형이 있으면 이거는 가산 명사로서 영수증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네, 당연히 영수증과 관련이 있어야죠. 영수증 갖고 와야지 환불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영수증 갖다 주면 돼요? 10년 전 거, 20년 전 거 그냥 지나가는 영수증 그냥 갖다 주면 돼요? 아니잖아요. 원래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구매한 원래 영수증. 그래서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네. original receipts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 그럼 원래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영수증 갖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 기간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냥 물품, 잘못된 물건 갖고 가갖고 영수증만 갖다 주면 돼요? 아니잖아요.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환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within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그럼 보통 여러분 환불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환불 기간이 한 일주일. 그죠? 어떤 데는 긴 데는 한 30일까지. 그럼 여러분 일주일이 영어로 뭐죠? A week. 그러면은 30일이면 한 달이니까 a month. 이런 단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within이라는 전치사 우리 배웠잖아요. 뭐 거리라는 뜻도 있지만 거리 이내라는 뜻도 있지만 기간. 그래서 기간 이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랑 구별해서 암기해야 된다. in 시간 전치사 in은 뭐뭐가 지난 이후에. 그래서 in a week 그러면은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라는 뜻이 되고 within a week 그러면 일주일 이내라는 의미가 된다. 이 차이점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within a week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within a month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영수증 갖고 오시면 이거랑 같이 영수증 갖고 오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느껴보세요. 짧아 보여요? 안 짧아 보여요? 어라는 놈 때문에 굉장히 좀 짧아 보이죠. 얘네들은 마케팅을 하는 애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paraphrazing이라는 걸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쓰면 어때요? 7 days. 괜찮아요? 그럼 이거 대신에 30 days.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그럼 좀 길어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를 일로 막 분으로 나누는 거, 초로 나누는 것은 좀 이거는 무리 됐어. 오케이? 너무 무리고 요 정도로 해 놓으면은 좀 길게 느껴지는 마케팅 스트래티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전기토익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거 아니에요. 팁스야 그냥 7일하고 30일 앞에 밑줄 전치사 어휘 문제 나오면 무조건 within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던 문제예요. 이 within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찍으면 안 되죠. 왜냐면 for 될 수 있어요. 그죠? 뭐 7일 동안, 30일 동안도 될 수 있어. in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환불 관련된 글이라면 100% within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이 전치사 어휘 문제도 3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느껴지세요? 어떤 건지? 네, 그러면요 회사가 이런 얘기 꼭 해요. 환불을 해주거나 회사가 환불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러나 환불을 해주거나 뭘 해줄 수 있다 그러죠? 환불해주거나 뭐 해줄 수 있다? 교환 또는 대체품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exchange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고요. 네, 교환을 해주겠다. exchange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고 또 이 단어 중요한 단어가 따라 나와요. 요거요. 네, replacement라는 단어가 따라 나와요. replacement가 여러분 교환 또는 대체품 또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후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느낌 뉘앙스를 느껴봐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왔어요? 네, replace에서 왔어요. replace 왔어요. 그럼 여러분 replace A with B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A를 B로 교체하다라는 거예요. A를 B로 교체하다. 그럼 여러분 A가 좋은 거예요? B가 좋은 거예요? A를 B로 교체하다예요. 그럼 A가 좋은 거예요? B가 좋은 거예요? B가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A가 어떤 단어가 나오겠어요? 요런 단어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화살표를 연결할게요. 요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오겠죠. 오케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요런 B가 좋은 거잖아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준다라고 한다면 new one. 대명사 딱 써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replace 자리에 밑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어가 있겠죠. 문장이 되려면,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거 있는 거야. A, B, C, D가 다 동사 어휘 문제예요. 그럼 요거 보고 아니면 요거 보고도 with 보고도 맞춰버릴 수 있는 거죠. 동사 어휘 문제를 이렇게 3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스킬이에요. 여러분 느낌 오세요?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 느끼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잘 보세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저 죄송한데 우리 환불 정책에 따르면 이런 얘기 하죠. 아, 우리 환불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준다, 어떨 때는 어떻게 해준다. 그럼 자연스럽게 환불 정책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좀 볼게요. 환불 정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네, 이렇게 써요. Return Policy. Return Policy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환불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도 모르게 우리 환불 정책에 따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뭐뭐에 따르면 우리 환불 정책에 따르면 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뭐에 따르면 이런 거 따라 나와요. According to. 여러분 이거 구전치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전기토익에서 구전치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그러면은 우리 환불 정책에 따르면 according to our return policy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명구 딱 들어갈 수 있겠죠. 문두에 들어갈 수 있겠죠. 강조하기 위해서. 전명구는 강조할 때 문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위치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ccording to our return policy 이런 말을 또 쓸 수 있겠다. 그래서 according to의 밑줄이면 여러분 환불 관련 글 return policy 같은 거 나오면 잡을 수 있고 이거 예외를 제가 예를 밑에다가 나중에 좀 써줄게요. return policy 같은 거 따라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환불 정책에 따르면 우리는 할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제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보세요. 근처 강남역이 있어요. 강남역 지하상가 딱 가시면요. 이런 거 막 써 있잖아요. 환불 NO, 교환 NO 이렇게 써 있어요. 왜 환불하고 교환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할인된 가격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여러분 마진이 없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할인된 가격으로 라는 의미 같은 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디다 쓸까요? 환불 관련 또 뻗어봅니다. 여기다 쓸게요. 좀 갈게요. 그러면 할인된 가격 그러면 영어로 일단 가격이 price죠. 네, price라는 단어예요. 조금만 뒤쪽으로 쓸게요. 앞에 뭐가 들어가니까 price 딱 썼어요. 그러면 할인된 이라는 의미, 적절한 이라는 의미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쓸까요? 네, 과거분사 써서 구체화 시켰어요. 그래서 discounted price 썼어요. 그럼 할인된 가격으로 라고 쓰고 싶어요. 가격 따위에는 여러분 전치사 at을 써요. 그래서 at을 딱 썼어요. 그럼 at 다음에 여러분 전치사니까 명사 나오죠. 명사 price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 discounted죠.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명사가 가산명사라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명사, money하고 cash만 빼고 다 가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price, 가산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a price가 있던가 아니면 어가 없다면 s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많이 암기할 거예요. 네. error. 느낌 좋죠? error, discounted price.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error, discounted price. 그럼 동의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어요. error,
reasonable. price 대신에 쓸 수 있는 rate 같은 거 써도 돼요. 가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될 만한, 타당한, 적절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가격으로 라는 의미가 돼요. 또 쓸까요? 토익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칠판에 써 있는 거 전부 다 토익 시험에 정답으로 됐던 것들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어요. 에런. 이번에는 모음으로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뭐 둘 중에 뭐 쓸까요? at an affordable price, at an affordable rate 상관없어요. price로 쓸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여유 있는 가격, 적절한 가격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할인된 가격으로 팔린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 지금 리펀에서 왔어요. 리펀에서. 리펀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하게 될 단어들을 보세요. 뿌리고 뻗고.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하나만 더 써볼까요? 이런 거 나오죠. 전액 환불. 전액 환불. 그러니까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일부만 환불해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액 환불 같은 건 뭐가 될까요? 전액 환불은 이렇게 쓰면 돼요. full refun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전액 환불, full refund. 그러면 여러분 full 느낌이 꽉 찬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액 환불. 그래서 full도 시험에 정답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써볼까요? 또 뭐 할까? 환불을 왜 할까? 환불을 왜 할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새로 산 물건에 만족하지 않아. 그럼 만족하다가 영어로 뭐야? satisfy. 그럼 만족하다 여러분 satisfy 어떻게 해야 돼? 감정동사니까 I am satisfied. 무엇에? 그러면 with 쓰자. with. 그래서 I am satisfied with the new product. 새로운 제품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족하지 않으니까 환불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 쓸 수 있어요.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밑에다 쓸까요? 여기다 밑에다가 써볼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럼 satisfy 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dis를 붙여요. 그러면 dissatisfied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할게요. be dissatisfied with 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겠죠. 그러니까 I am dissatisfied with the new one 또는 new product 새로운 제품에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단어를 암기하는 비법이에요. 네, 선생님 뭐 비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이 중에 어떤 단어가 이게 문제를 풀다가 딱 나왔어요. 그럼 이 중에 정답이 하나 있는 거예요. 리펀이 딱 나왔어요. 그럼 이 중에 정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시험에 다 출제됐었던 어휘들만 지금 써놨어요.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 뭔가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거에다가 스파이더그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 가지를 뻗는다? 뭐 이런 거?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스파이더그램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가지를 뻗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어휘를 외우잖아요. 토익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휘 문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문 하나 써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예문 하나 써볼게요. 실제 정기 토익에 나왔던 예문 하나 쓸게요.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문제 번호까지 똑같이 써볼까요? 네, 문제 번호까지 똑같이 쓸게요. 문제 번호가 117번이었어요. 네, 117번. 뭐 이거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아무튼 그냥 뭐 좀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서 117번.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According to our return policy.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콤마 찍고요. 좀 옆으로 더 갈게요. We do not offer. 우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뭘? The refunds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 편의상 좀 밑에다가 쓸게요.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뭐에 관한 on the products. 제품들에 관한. 어떤 제품? 팔린 제품. 어떻게 팔린 제품? 할인된 가격으로 팔린 제품. 네, 뒤에서 다 소식할래요? which.
주격 관계대명사 쓸래요. 형용사절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were 팔린 제품 sold 썼어요. 어떻게 해요? at a discounted pric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가 없어 s 붙이면 돼요. 할인된 가격으로 팔린 제품에 대해서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불 정책에 따르면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다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밑줄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전치사 어휘 문제. A, B, C, D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다 배운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출제.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오려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부사들 접속사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C는 안 되고, C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접속부사 문제 올 수 없다 그랬었잖아요. 배웠죠? 안 되고,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두 개 전치사 어휘 문제예요. 물론 전치사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장 보고 여러분이 다 바로 관련된 거 보고 어코딩 트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요게 나온 적도 있어요. Return policy. 복합 명사 문제. 그래서 여기에 밑줄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네, 명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보세요. 네, 이쪽 보세요. 동사 어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네, offer 동사 나온 적 있어요. refund 명사 어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더 다음에 밑줄 명사 자리죠? 이것 좀 보세요. on 전치사 어휘 문제 뭐뭐에 관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들 regarding, concerning, on, about 등등등 as to, pertaining to 등등 as to 막 엄청난 with respect to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디 나왔었겠어요? 네, 요거 나왔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네, 주격 관계대명사 문제는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관계대명사 문제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 이유는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온 적 있어요. 동사의 형태 문제. 동사의 형태 문제, 수동태, 팔린 이런 수동태에다가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치를 시킨다. 그 이유는 이 주어는 원래 이거였으니까. 그래서 복수형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괜찮죠? 요거 전치사 어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다 아는 사실들. 가격을 나타낼 때 전치사 s를 쓴다. discounted 형용사 어휘 문제,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구하는 문제. price 나온 적 있어요. 네, 100%예요. 선생님 거짓말 아니에요.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지금 빈칸을 쳐도 여러분이 문장을 통해서 환불 관련된 이 영어 공부를 여러분이 딱 잡아놨다면, 이렇게 암기를 해놨다면 어떤 문제도 3초 안에 맞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한 문장에서 10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토익은 이렇게 환불 관련된 글이 무조건 출제가 되고 이거를 돌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똑같은 문제 같기도 한데 뭐 2년 전에 봤던 문제랑 똑같은데 그런 현상도 있을 정도로 왜 주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암기를 해두신다면 여러분은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 뭐 접어서 막 하는 방법, 많이 써서 하는 방법. 글쎄요, 뭐 다 좋다라고 나한테 맞으면 좋은 거죠. 나한테 맞으면 좋은 건데 선생님이 지금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단어를 암기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마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쯤 여러분 대충 이렇게 외우면 좋다라는 느낌은 받았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암기를 하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불 관련된 글이면 이렇게 암기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방식이 있긴 한데 그것도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어떤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암기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단어를 암기할 때는 생각하라. think it over. 생각하고 그에 관련된 단어들을 느껴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의어의 뉘앙스까지 여러분 영영사전을 통해서 알아보신다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엄청나게 늘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방법대로 계속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신다면
900점. 글쎄요. 900점 이상. 넘어간다 하더라도, 물론 잘 넘긴 힘들 거예요. 하지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영어 실력 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실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 1년만 지나면 토익 유효기간이 2년인데 2년만 지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강의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어휘를 이렇게 암기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빨리 익숙하게 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너무 갈구했었던 거예요. 자기도 이런 방식, 전에 있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잡아두시면 혹 여러분 제가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이 동영상이 올라가서 밑에 댓글로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뭐 선생님 저 다른 것도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라고 지금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씩 다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샘플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단어 어휘 문제를 3초 안에 맞추게 된다면 여러분이 8-7 독해에서 시간의 부족을 절대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5, 6 여러분 선생님 7분에서 8분 걸려요. 990 만점 받는 애가 매달 1500에서 2000명이 나오고 있어요. 매달. 그 학생들 990점 만점 받을 때 5, 6 시간이 걸리는 평균 시간이 15분에서 16분이래요. 그럼 나머지 65분 가까이, 60분 가까이를 8-7에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도 여러분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해요. 영어가 더 편하고 영어권에서 한국 생활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영어권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독해를 푸는데 50분 정도가 필요해요. 저도 50분 정도가 필요한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 6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면 어휘를 공략할 때, 어휘를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해줘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암기해주면 여러분의 8-7 독해 능력, 왜냐면 독해의 환불 관련 글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독해 능력도 상당히 는다. 그리고 속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 어휘 강의로 이렇게 해봤어요. 좀 아쉬워요. 굉장히 많이 아쉽고 뭐 해주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많이 못 해드린 거 너무 아쉽고 이 강의 찍은 거를 쫙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뭐 강의가 좀 잘 된 것 같고 어떤 날에는 뭐 20점, 10점도 안 되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뭐 나름 그냥 했어요. 나름 했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거나 여러분이 오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취업준비생 여러분 그리고 직장 취업 승진을 바라는 여러분 그리고 일부 이제 토익 선생님들 전부 다 원하는 목표 다 이뤄서 여러분이 5년 후에 자신의 모습 뭐 3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로또 살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로또 합격, 로또 딱 되면은 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상상 하시듯이 그렇게 해서 즐겁게 영어라는 것을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영어 선생으로서의 바람이 좀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화이팅 하시고 꼭 목표하는 바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